사이다 무비튼. 나는 젊은 나이에 IT 회사를 차렸다. 비록 학벌도 연줄도 돈도 한 푼 없었지만 내겐 꿈이 있었다. 쓰레기 창고 같은 곳에 사무실을 차려 조금씩 매출을 올리며 사업을 키웠다. 하지만 잘 풀린 것도 잠깐이었다. 당시 나는 돈에 그만 눈이 멀어 그저 눈앞의 수익만 따져 사업을 운영한 결과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됐다. 직원들도 떠나고 회사도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. 여러모로 자포자기한 상태였다.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에 나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다. 그런데 갑자기 웬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. 저 실례합니다. 그쪽도 무슨 일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며칠 굶어서 그런데 1,000원만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겉모습만 노숙자 꼴을 한 나한테 진짜 노숙자가 말을 걸어와서 정말 놀랐다. 그 노숙자는 꽤 말라 있었고 입은 옷도 너덜너덜했다. 원래 같았으면 더 놀랐겠지만 지금은 내 코도 석자다. 괜찮긴 한데 요즘 달랑 1,000원 가지고 뭐 사드실 수 있겠어요? 내 말에 놀라며 수줍은 듯 뒤통수를 긁으며 그렇네요. 갑자기 구걸해서 죄송합니다.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라도 가보는 게 좋지 않아요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러고선 노숙자는 빗속으로 사라졌다.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입고 있던 너덜너덜한 옷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아마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. 요즘 같은 세상에 1,000원 구걸할 정도였으니까. 한편 옛날에 어디서 본 얼굴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. 그래서 벤치에 앉은 채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. 걔 민지였구나. 확실해. 민지는 내 소꿉친구였다.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옛 모습이 남아있었다. 아까 민지는 나 눈치 못 챈 것 같던데. 근데 왜 노숙자가 됐을까? 소꿉친구가 노숙자가 돼서 구걸하고 다니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.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고 나도 모르게 뛰고 있었다. 저기 잠시만요.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계속 밖에 있으면 위험해요. 괜찮아요. 괜찮으시면 집 바로 근처니까 비라도 피하고 가세요. 그렇게 민지를 집에 데려왔고 옷을 빌려줬다. 그 전에 일단 샤워를 하게 했다. 고맙다며 인사를 하는데 배가 많이 고팠는지 꼬르륵 소리가 났다.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걸로 요리를 해줬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민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밥을 먹었다. 이미 꽤 확신이 있었지만 민지 본인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. 혹시 민지 맞아? 나 기억나? 소꿉친구였던 예찬인데. 내 말을 듣고 민지는 크게 놀랐다. 예찬이었구나. 기억나.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네.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. 뭐? 나도 사업 망해서 예비 노숙자야. 아까 벤치서 신세한탄하는데 너가 말 건 거야. 보니까 더 착잡해졌는데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. 무슨 일 있었어? 너야말로 무슨 일이야. 나야 그래도 아직까진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... 실은 나도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집도 넘어가고 나흘 전에 노숙자가 됐어.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 다른 노숙자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더라. 그래서 아까 공원에 있었던 거야. 남자면 몰라도 그런 공원에서 여자 혼자 노숙자 생활을 하기엔 이상한 놈한테 걸리면 도망도 못 가고 위험해. 그런 데서 나흘씩이나 혼자 버텼구나. 민지가 먼저 자기 얘기를 해줬으니 이어서 나도 내 얘기를 해줬다. 그러자 민지가 혹시 그럼 나랑 같이 해볼래? 사업이라면 나도 경험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.
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더 잃을 것도 없어. 이렇게 된 거 구해준 보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. 솔직히 깜짝 놀랐다. 아까 내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지 쪽에서 동업하자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. 어차피 기울 대로 기운 사업이다. 믿져야 본전으로 같이 해볼까? 그렇게 생각했다. 나는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당장은 돈이 없어서 당분간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는 걸로 했다. 오늘도 계약 한 건 땄어, 예찬아.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. 자기도 사업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일상적인 업무도 능숙했고 계약도 혼자 몇 건이나 따냈다.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선 당장 부도날 위기에서는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사업 관련된 자잘한 일로 민지와 말다툼을 했다. 민지는 자기 생각을 매번 분명히 말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기가 좀 드세다. 아무튼 그래서 말다툼을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면서 서로 좀 심한 말을 하게 됐고 냉전에 들어갔다. 그런 성격 좀 바꾸면 안 돼? 옛날이랑 똑같네. 너야말로 말투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망할 뻔한 사업 내 덕분에 산 거잖아. 그때 내가 말 안 걸었으면 너 지금도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었을걸? 그날 분위기는 최악이었다. 근데 문제는 일 끝나고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. 서로 가시방석 그 자체였다. 다시 생각해보면 평소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라 그렇지 망할 뻔한 사업 민지가 살리기는 했다. 뭐라고 사과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가 무릎 꿇고 사과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. 나 덕분에 회사 살았다느니 건방진 소리해서 미안해. 같이 살게 해줬을 때부터 너한텐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데. 갑자기 무릎 꿇고 그러지 마.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계속 울었다. 혹시 민지는 이 일로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? 아니면 민지 나름대로 따로 또 서운한 일이 있었던 걸까? 알겠어. 알겠으니까 그만 울어. 나도 잘못했어. 정말 미안해. 나도 너한텐 정말 감사하고 있어. 너 아니었으면 사업 쫄딱 망해서 나도 노숙자 신세였을걸?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계속 닦았다. 예전부터 드센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민지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. 그 후로도 나와 민지는 계약 건수를 늘려나가며 직원도 뽑고 회사는 전성기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했다. 그쯤에서 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걸 행동으로 옮겼다. 아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뭔데? 일 얘긴 아니고 이제 너도 돈은 어느 정도 모아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지? 이대로 계속 같이 사는 거 너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. 응, 모으긴 했어. 너야말로 내가 계속 얹혀 살아서 불편했지. 미안해. 아니야. 불편하고 그런 거 없었어. 너가 나가서 혼자 사는 거 망설이는 이유가 빚쟁이들 때문이지? 응, 그것도 있긴 한데. 알겠어, 독립할게. 저기,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사실 나 흥신소에 얘기해서 너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. 뭐? 암튼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상담해서 네 빚 내가 전부 갚았어. 내 얘기를 듣곤 민지가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. 어떤 반응을 할지 나름대로 생각은 해봤지만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서 나도 당황했다. 말도 안 하고 맘대로 저질러서 미안해. 그러자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집에서 살게 해준 것부터 해서 전부 고마워. 아니야, 너 덕분에 망해가던 회사도 살아났잖아. 그러니까 이젠 굳이 나랑 불편하게 안 살아도. 하나도 안 불편했어. 앞으로도 너랑 같이 살고 싶어. 난 네가 좋아. 그런데 난 항상 너한테 받기만 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. 민지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다.
민지가 방금 나한테 고백했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. 나도 민지가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. 예전에 민지랑 싸우면서 내 감정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. 민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건 회사를 다시 살려준 거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민지 마음속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.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본 것도 혹시 민지에게 고백하고 차였을 때 서로 불편하고 어색할 것 같아서였다. 그래서 민지 쪽에서 고백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. 기쁘면서도 무척 놀랐다.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이제 말도 잘 안 나온다.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 등등.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역시 민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답하자 울고 있던 민지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